일요일 저녁 함께 드실래요? 토크토랑 하나, 둘, 셋. 어서 오세요. 여기는 일요일 밤에 맛있는 음식과 술을 곁들여 먹으면서 더 맛있는 수다와 함께 지난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기대하게 만들어드리는 토크토랑입니다. 저희 토크토랑은 매일이 기대되는 삶의 레시피를 지향합니다. 저는 하나. 저는 셋입니다. 네, 또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선생님, 이번 주 되게 바쁘게 지낸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지냈어요? 어, 바쁜 게 좀 지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바쁘고 나서 더 바쁜 그런 시기를 좀 보내고 음, 있어가지고 음, 설 연휴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 연초라서 아무래도 바쁜 일이 좀 많은가 보다 싶네요. 맞아요. 저는 방학인데도 계속 일이 있다고 수업도 있고 막 그랬는데 음, 그래도 좀 드디어 수업이 없는 방학이 좀 되어서 그 사이에 칸사이 지방으로 일본의 칸사이 지방으로 효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오늘 제목 보고 들어오셨으면 아마 아실 텐데 저희 이번 주 주제랑 딱 맞는 근황을 보냈죠. 음, 그렇네요. 이번 주 토크토랑의 주제는 효도 여행입니다. 저희가 지난주도 그렇고 연속해서 여행을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시기이기도 하고 연초여 가지고 올해 여행 계획을 세울 시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행 얘기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저희가 여행에 진심입니다. 그중에서도 부모님을 모시고 가는 여행을 주제로 잡아 왔는데요. 이제 점점 뭔가 부모님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좀 많아지면서 그 효도 여행의 기회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 계획을 할 때는 가족과 추억을 쌓고 정을 깊어지게 만드는 여행이라고 하는 그 순기능을 생각하면서 여행을 짜지만 또 아닌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해 보고 싶었습니다. 맞아요. 효도 여행이라는 것의 어감이 굉장히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어, 오늘 주제도 되게 기대가 되네요. 음. 저는 말씀드렸듯이 방금 막 효도 여행을 다녀왔고 선생님도 가까운 시일 내에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음, 그래서 막 다녀온 사람과 이제 다녀올 사람의 아주 따끈따끈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주제로 한번 정해 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효도 여행과 에피타이저가 또 어떻게 연결이 됐을까 궁금해지는데 오늘의 에피타이저는 어떤 건가요? 효도 여행하면 실은 가장 어려운 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메뉴 선정이요. 음, 부모님마다 취향이 갈릴 것 같긴 한데 실은 저희 부모님은 막 한식을 찾는 편은 아니시거든요. 근데 음, 분명히 누군가는 한식을 찾는 부모님들도 계실 거고 외국 음식 입에 안 맞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음, 그걸 다 생각해서 메뉴를 짜고 식당을 선정하고 막 이러려고 하면 정말 저는 이 메뉴 선정이 효도 여행의 그 코스 짜기의 전부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그 효도 여행과 음식 이렇게 고민하면 벌써 두통이 생기는 것 같은 기분인데요. 이게 또 효도 여행을 준비하는 분 중에 저처럼 한국에서도 한식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처럼 두통을 느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맞아요. 샌님은 한국에서도 한식 잘 안 먹는데 가족이 외국에서까지 막 한식을 찾으면 곤란하긴 하겠어요. 음, 그치만 오늘은 그런 분들도 진짜 웬만하면 좋아하실 만한 메뉴를 들고 와 봤습니다. 바로 스시인데요. 음, 제가 일본을 주로 모시고 부모님을 모시고 가거든요. 음, 그렇기도 하고 또 스시는 실은 싫어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요새는 음. 구글 맵에 후기들도 잘 올라와 있으니까 잘 찾아 가지고 생선이 싱싱하기만 하면 거의 실패가 없는 메뉴이기도 하고요. 음. 약간 음. 우리나라에서도 타지에서도 약간 스시?
초밥은 서민이 평소에 먹는 음식이라기보다는 약간 비싼 편에 속하는 음식이어서 그런지 웬만하면 약간 좋은 식당이고 이렇잖아요. 음,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효도여행에서 스시는 진짜 거의 실패하지 않는 메뉴라고 저는 생각해서 진짜 저는 반드시 한 끼 이상 먹거든요. 이제 그치만 단점은 이제 가격이 비싸다라는 게 있겠죠. 음. 뭐, 스시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사실 몇 안 되는 그 스시 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저는 회는 좋아하거든요. 음. 그래서 여행이니까 그냥 만약에 스시를 파는, 초밥을 파는 곳에 간다라고 하면 그냥 밥 빼고 회처럼 먹어도 될 것 같고, 맞아요. 여행이니까 음. 그런 약간 등짝 맞을 일이긴 하지만, 뭐 그렇게 플렉스 해봐도 되지 않을까. 맞아요. 생각이 좀 들고, 저도 스시를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뭐, 일본 가면 그래도 2번 가면 1번 정도는 먹으러 가는 것 음. 같긴 해요. 유명한 곳에 가면 또 왠지 먹어줘야 될 것 같기도 하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스시를 즐기지 않는 사람이 진짜 바로 옆에 있었는데 경솔한 발언을 했네요. 그런 사람들은 스시집에 가면 웬만하면 사시미 회도 팔잖아요. 음, 그러니까 회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음, 햇님처럼 밥 빼놓고 먹는 것도 여행이니까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라고 음, 생각합니다. 곁들이는 술로는 역시 스시엔 사케죠. 사케 음, 중에서도 제가 이번에 칸사이 지방으로 여행을 다녀왔다 그랬잖아요. 음. 그래서 칸사이에 가면 진짜 다들 사 온다는 그 술 다싸이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요? 23? 23? 네. 아무튼 였어요, 네. 23? 네. 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필수인 술인 것 같아요. 꼭 간사이 지방 아니더라도 일본 가면 면세점에서 가장 많이 한국인들이 사오는 술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저도 면세점에서 사서만 마셔본 것 같습니다. 여러 병을 사가지고 음. 가족들이랑 해서 음. 그래서 좀 쟁여두고 먹었네요. 음. 역시 유명한 술이군요. 저는 이 술을 사 오지도 않았고 마셔 보지도 않았는데요. 어, 근데 여행 준비를 하려고 검색하면 진짜 무조건 다들 이 술을 사 오시더라고요. 진짜 검색하면 이것밖에 안 나온다고 해도 진짜 과언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워낙 많이들 사 오시는 술이어서 한번 소개 한번 해 봤습니다. 일본에선 약간 5.5엔 그러니까 55,000엔 아니죠. 5,500엔? 5,500 5,500엔 정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환율로 하면 한 5만 원 정도 하는데 막 한국에서는 18만 원, 막 20만 원 막 이렇게 파나 봐요, 아마도. 그래서 다들 사 음, 온다고 하더라고요. 음. 저는 이 술을 이제 아마 마트나 이런 데서 20만 원 정도에 사실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 저는 이자카야에 콜키지로 술을 가져가서 먹었거든요, 한국에서. 음. 그 이자카야에서 판매하는 가격은 35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 그 팀 회식할 때 제가 들고 가서 먹었는데, 우와. 괜히 막 더 비싼 술 먹은 것 같고, 그러게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러게. 그렇게 비싸게 파는 술이군요. 제가 '사 왔어야 되는 게 맞구나.'라는 생각을 음, 하네요. 제가 이번에 가서 조미료를 좀 사 왔어요. 그래서 캐리어 무게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무거워 가지고. 음, 그래서 '아 술은 이번에 좀 포기해야겠다.' 생각하고 포기했는데 음, 그렇구나. 반드시 사 왔어야 되는 술이네요. 그렇게 가격을 들으니까 '이거 왜 다들 사는지 알겠다.'라는 생각이 음, 듭니다. 음, 워낙 샀던 후기가 진짜 제가 검색해도 많아 가지고 마지막에 공항에서까지도 막 엄청 고민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궁금하다."라는 의미로 저는 아직 먹어 보진 않았지만 추천해 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에 다싸이24 한번 쳐 보세요. "먹었다."라는 후기는 저는 별로 못 봤고요. "어떻게 샀다." "이렇게 사 음, 왔다."라는 후기가 음, 진짜 많이 음, 그거에 팔 붙여서 먹었다는 후기가 진짜 거의 안 보여요. 어, 그래서 공항에서도 막 사람들 줄 서서 막 그 술 사고 막 그 술 찾으러 돌아다니고 막 이런 거 봤거든요.
그래서 오. 그렇게 다들 사오는 술이구나 싶어 가지고 추천해 보려고 합니다. 닷사이는 23, 39, 45 이렇게 세 종류의 닷사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중에 23이 제일 만들기도 어렵고 비싸고 맛있는 술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사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숫자가 도정률로 알고 있어요. 사케에 들어가는 음. 숫자가. 그래서 음. 쌀에 얼마만큼을 깎아내고 남긴 걸로 만들었느냐, 음. 인 걸로 알고 있고, 23이면 아마 23%를 남기고 다 깎은 거겠죠? 맞아요, 그래서 맞아. 더 단맛이 강하다라고 알고 있고, 근데 음. 하나님 닷사이 23 먹어본 음. 적 있어요. 그래요? 저희가 예전에 한번 연초에 음. 함께 사케를 마신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가져왔던 술이 닷사이 그게 23. 닷살 23이에요? 먹고 저희 다들 만취한 그 술이요? 맞아요. 아. 와 그렇게 비싼 술을 먹은 거였구나. 팬님에게 감사를 드리며 그래요. 그 술 되게 맛있었어요. 음, 그렇구나. 제가 후기를 봤을 때는 알코올 향기가 별로 안 나고 '향긋하다.'라는 후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맛있는 음, 술이라고 생각했는데 기억을 더듬어 보면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음, 알코올 향이 거의 안 나 가지고 저는 음. 알코올 향이 나면 술을 잘 못 마시는데 알코올 향이 많이 안 나 가지고 진짜 정말 호로록 호로록 먹다 보니 이게 다들 만취해 가지고 연말정산을 못한 음. 그 술입니다. 그렇구나. 저는 그 스시랑 사케는 무조건 잘 어울린다 이런 편견이 있는데요. 술이 향긋할수록 양념이 강하지 않은 음식하고 잘 어울리잖아요. 음. 그래서 맞아요. 역시 스시에는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에피타이저를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에피타이저로 여행에 관련된 효도 여행에 관련된 콘텐츠를 소개 한번 해 봤는데요. 메인으로 들어가서 효도 여행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음. 그 유명한 선생님 혹시 아세요? 효도 여행 10 계명? 약간 음. 뭐 막 "아직 멀었냐?" 금지. "겨우 이런 거 보러 왔냐?" 금지. "왜 이런 거 이 돈 주고 사 먹냐?" 금지. 이런 거 혹시 아, 보셨나요? 저 제대로 본 기억은 없고, 그냥 짤로 음. 지나가면서는 본 것 같아요. 음. 근데, 진짜 금지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느껴지는 게, 음. 한 세 개 방금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만 들어도, 음. 제가 저혈압이 치유될 것 같은 느낌으로, 막 혈압이 올라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맞아요. 막 듣는 것만으로도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짜증나고 화나죠. 근데 음, 저는 실제로 이번 여행 가기 전에 엄마한테 "엄마 요새 이런 게 있대." 이런 거 선서를 엄마한테 시키진 않았지만 "이런 거 금지하는 게 요새 유행이래."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긴 했거든요. 근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번 약간 짜증내고 화낸 것 같긴 해요. 어, 약간 이런 거 보면 효도 여행이 별로 그렇게 긍정적인 어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좀 음, 부정적으로 생각하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근데 유튜브에 쳐보면요. 진짜 가족 여행, 효도 여행 이런 영상 진짜 많더라고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저는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체감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번 여행 가서도. 음, 친구들끼리 온 사람들도 물론 많았지만 그만큼 약간 가족끼리 뭐 부모님과 뭐 아들이나 딸 이런 식으로 온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부모님 모시고 다닐 때에 비해서 훨씬 많아졌어요. 음, 그래 가지고 '그래도 많이 사람들이 다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냥 가족 여행이 아니라 약간 자녀가 대학생 이상 정도면 이제 자녀가 인솔해서 다니는 그런 음, 모습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왜 "부모님하고 여행은 딸이 많이 가." 이런 얘기를 저는 많이 듣는데 음, 요새 이번에 가 보니까 딸뿐만 아니라 아들들도 부모님하고 많이 모시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아 효도 여행 요새 많이 다니나 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음, 실은 저희가 이 주제에 대해서 준비할 때 제안은 제가 했고요. 음, 샌님한테 물어봤을 때 샌님은 "이 주제에 대해서 별로 할 말이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음. 부모님 모시고 간 여행을 자주 가는 편인 사람들도 있겠고 뭐 물론 안 가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죠. 어떠세요, 음. 선생님? 별로 할 말이 없을 것 같다라는 말은 별로 안 간다는 소리였을까요? 저는 자주 가는 편인 것 같아요. 주위의 사람들이랑 이야기해보면 맞아요. 자주 가는데 그걸 여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회사의 업무는 아니지만 또 다른 일 같은, 노동 같은 이런 느낌이 저는 좀 음. 있어서, 뭔가 즐겁게 막 저희 원래 음. 토크 토론에서 이야기하듯이 막 재밌게 음. 이야기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마음이 그냥 음. 솔직하게 조금은 더 컸던 주제이기는 한 것 같아요. 맞아요. 확실히 효도여행이라는 어감에서는 내가 즐기는 여행이라는 느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음, 효도라는 단어가 붙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음. 어렵죠. 효도 어려운 것, 잘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효도여행이 어렵죠. 어렵죠, 어렵죠. 근데 저는 자주 가는 편인 것 같아요. 확실히 저는 뭐 혼자 가는 것보다 당연히 뭐 여러 사람이 가면 든든하기도 하고 뭐 당연히 효도하는 의미에서 뭐 좋은 것을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의미도 있고 저는 무엇보다도 약간 추억을 만들기에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음, 여행 가려면 부모님하고 같이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평소에 음, 물론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쫌쫌따리 내 가지고 추억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저희 가족은 약간 전부 다 취미가 다 여행이어 가지고 여행만큼 확실히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자주 모시고 여행을 가는 편인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정말 모시고 가는 거죠. 제가 음, 코스도 짜고 제가 경비도 관리하고 필요하면 운전도 제가 하고 막 약간 음, 이런 음, 내가 다 하는 뭐 이런 음, 여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자주 가는 편인 것 같아요. 뭐 그냥 이렇게 얘기하자면 크게 얘기하자면 의미를 굳이 부여하자면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이렇게 저희 데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셨던 거 뭐 갚는다 이런 느낌도 당연히 있고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저는 일본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왔는데 그때가 진짜 정말 사상 최고 환율을 찍을 때였어요. 막 엔화가 1,600원 막 이럴 때였거든요. 음, 근데 그때 막 다들 저는 사범대를 나왔는데 "사범대인데 뭐 털어 교환학생 가냐. 어디에 쓰려고 음, 그러냐." 막 이렇게 다들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 부모님께서 정신적으로 금전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셨어서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일본은 제가 꼭 모시고 가려고 하는 편이에요. '엄마 아빠 돈 쓴 보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으로. 아, 와, 엔화 1,600원은 진짜 상상만 해도 너무 무서운 시기인 것 같은데, 그쵸. 저는 가족여행, 효도여행이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그냥 가족여행을 많이 가는 음. 편이지만, 음. 어릴 때 부모님한테 받은 걸 갚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별로 없는데, 음. 약간 너무 노동처럼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것 같아서 살짝 반성하게 되네요. 저는 다 커서 얘기니까요. 음, 음. 저는 저가 자주 다니긴 하지만 뭐 각자의 성향이 있는 거니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라고 음, 생각하긴 합니다. 실은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도 굉장히 부모님과 자주 다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맞아요. 자주 다니는 편인 것 같은데, 음. 좀 혼자 여행하는 걸 저는 워낙 좋아해서, 음. 근데 저희도 가족들이 다 여행을 좋아하다 보니, 음. 그 약간의 부채감? 맞아요. 혼자 갈 때 되게 부러워하니까. 근데 저는 음. 그렇다고 혼자 가는 거를 안 갈 순 없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혼자 몇 번 가면 그래도 가족들과 함께도 뭐 한 번은 가야지. 이런 음.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음. 맞아요. 확실히 효도 여행은 그냥 여행하고는 약간 다른 카테고리인 것 같아요. 확실히 음, 카테고리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음, 약간 검색해 봐도 약간 친구랑 가는 여행이라든지 그걸 친구랑 여행 막 이렇게 부르진 않잖아요. 용어가 따로 있지 않잖아요. 물론 혼자 여행은 있긴 하지만 근데 효도 여행도 이거는 따로 이렇게 용어가 있는 거니까 '확실히 다른 여행과는 좀 다른 카테고리다.'라는 거를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확실히 음.
친구랑 혹은 혼자 하는 여행이랑 효도여행 완전 다르죠? 맞아요. 완전히 다르죠. 같은 여행이라고 분류하기가 조금 애매한 지점이 있기는 한 음. 것 같고, 음. 그래서 이걸 여행 갔다 왔다고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저는. 음. 특히 진짜 저는 여행은 혼자 가는 것이라고 음. 생각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음. 되게 다른 경험인 것 같고, 그리고 사실 그래서 여행지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혼자 가는 맞 여행지와 효도 맞 여행으로 가는 여행지는 아예 좀 다른 분류를 음. 해버리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음. 꼭 효도 여행이다라고 생각하고 가지 않더라도 가족과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쉽거나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서 어렵거나 이런 좀 맞아요. 특별한 특징들이 있긴 하죠.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노동이라고 표현을 한 것도 완전 알겠는 게 가족 여행이 아니라 저는 실은 효도 여행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약간 '내가 인솔한다.' 이게 담겨 있잖아요. '내가 책임진다.' 이게 음, 담겨 있잖아요. 부모님을 위해서, 효도하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약간 그냥 여행하고는 목적이 진짜 완전 다르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음, 친구 혹은 혼자 여행하는 것과 부모님과 같이 간 효도 여행이 뭐가 가장 다르냐면 저는 '철저하게 부모님 위주로 다닌다.'라고 하는 게 저는 가장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음, 웬만하면 제가 갔었던 데 중에서 뭐 좋았던 곳, 좋아하실 것 같은 곳 이런 곳을 모시고 가는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뭔가 처음 경험하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부모님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처음 가는 곳도 제가 좋아하는 곳보다는 부모님 취향에 철저히 맞춰서 가잖아요. 막 친구들이랑 갈 때는 실은 뭐 제가 그렇게 주장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 여기 가고 싶어." 이런 걸 얘기하기도 하는데 부모님이랑 다닐 때는 확실히 부모님이 여기는 좋아할 것 같아. 여기는 안 좋아할 것 같아. 이런 거가 확실히 나뉘는 것 같아요. 음, 예를 들어 식당을 예로 들어 보면 저는 막 그냥 허름해도 좀 불편해도 막 '그런 걸 경험하는 것도 하나 재미지.' 막 이렇게 '여행의 재미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부모님들은 좀 그런 걸 안 좋아하시잖아요. 아무래도 음, 좀 깔끔한 곳 뭐 갖춰진 곳 이런 곳을 좋아하시거든요, 저희 부모님들은. 음, 그래서 부모님이랑 여행할 때는 그런 약간 막 허름하고 막 이렇게 막 옛날 건물이고 막 이런 데는 잘 안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이번에 음, 진짜 확실히 깨달았어요. 약간 팁인데요. 부모님이랑 여행 갈 때 식당은요 여러분 백화점 위층에 가시면 됩니다. 음, 백화점 위층에 식당가 있잖아요. 거기에 음, 가시면 맛도 보장, 분위기 보장, 청결함 보장, 편리함 보장이잖아요. 음, 그래서 거기 저는 완전 이번에 많이 애용했어요. 약간 비싼 게 단점이긴 합니다만 뭐 부모님이랑 같이 간 여행은 부모님이 비용을 대주시기도 하는 일이 많으니까요. 음, 근데 또 뭐 저는 외국에 나가면 뭐 뮤지컬이나 영화 이런 거 꼭 보려고 하는데 부모님한테는 또 너무 외국어니까 진짜 아무런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어로 보는 건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그런 코스를 그쵸. 절대 안 넣는다든지 뭐 이런 게 진짜 가장 다른 것 같아요. 음, 저는 조금 하나님이랑 다른 스타일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막 효도 여행보다는 그냥 가족 여행이라고 항상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이게 음. 아마 그 포인트가 좀 다를 것 같은데, 아까 하나님은 이제 부모님에 최대한 맞추려고 한다. 그리고 가봤던 곳 중에 좋았던 곳, 막 음. 이런 데나 부모님이 좋아할 만한 곳, 이런 데 많이 신경 쓰신다고 하셨는데, 진짜, 효도 여행인 저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했던 게, 저는 가족 여행이어도 제 위주로 좀 생각하긴 하거든요. 아. 왜냐하면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음. 저는 저희 가족에서 여행을 항상 준비하면 리드해야 되는 사람이고, 음. 아마 K 장녀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음. 음. 그래서 뭐 여행지를 선택하는 것, 알아보는 것, 예약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대부분 제가 하게 되는데, 음.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제 제 취향을 묻게 되고, 예를 들어 음. 가족들이랑 유럽
유럽을 갈 때도 보통 많이 가는 나라는 저는 이미 다녀왔는데, 거길 또 음, 가면 제 입장에서는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음, 똑같은 데를 가는 거니까. 음, 그리고 평생 유럽에서 제가 못 가보는 나라들도 있을 텐데, 이왕이면 새로운 데 가고 싶다라는 음. 생각을 해서 이제 제가 주도를 했죠. 제가 안 가본 데를 갈 수 있도록. 갈게. 음. 예,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너무 불효녀 같은데, 부모님 취향은 스위스를 되게 좋아할 게 너무 음, 명백해요. 음, 그리고 동생도 아마 스위스를 좋아할 것이고, 근데 저는 음. 정말 싫어하는 그 자연 풍경만 있는 나라거든요. 춥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스위스는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여행지를 아, 선택할 때. 아, 약간 이런 차이가 조금 있고, 그리고 그 부모님의 취향도 아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다른 부분인 게, 음, 저희 부모님은 여전히 이제 어르신답게 한식을 좀 좋아하시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막 이런 깔끔한 데를 가고 싶어 하거나 이러기보다는 그냥 거기에서 꼭 먹어봐야 되는 거 있으면 그냥 가보자. 약간, 뭐 음, 먹어보자. 이런 스타일이셔가지고, 음, 그게 막 부모님에 맞춰서 잘 선택을 안 하고 되게 나쁘게 부모님이랑 가지만 나도 시간을 내서 같이 가주는 거니까 맞아요, 맞아요. 내 취향과 나의 욕심도 뭐 음, 예를 들면 저희 부모님 술 안 먹고 가족들도 대부분 술을 안 좋아하는데 꼭 음, 가야 되는 술집이 있다 이러면 저는 그냥 넣어버리거든요 코스에. 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다른 결의 효도 아닌 가족 여행을 조금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음, 근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진짜 못 돼가지고 제가 가고 싶은 데만 끌고 다니냐라고 하면 사실 그렇지는 않고 음, 어 저는 여행 가면 사실 관광지 가는 거 진짜 안 좋아하고 음, 그 책 읽고 카페에서 책 읽고 글 쓰고 이런 걸 좀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부모님과 함께 가는 여행에서는 막 어디 뭐 도쿄 음, 타워 사진 찍고 음, 여기 갔다 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음. 인증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사진 자꾸 찍으려고 하시고 막 맞아요. 이러니까 그 주요 관광 스팟은 그래도 좀 가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관광 스팟에서 사진 찍는 거 진짜 중요하죠. 특히 부모님들 완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음, "인증 꼭 해야 된다. 그 되게 좀 맞아. 유명한 데 꼭 가 봐야 된다." 저희 어, 엄마는 꼭 "사진 좀 찍어 봐." 이렇게 오, 얘기하세요. 저 그거 금지 10계명에 사진 좀 찍어봐 넣고 싶어요. 음, 맞아요, 맞아요. 맞네요. 좀 음, 저랑 선생님의 스타일이 다르지만 그래도 어쨌든 효도 여행인 점은 음, 비슷한데요? 음. 맞아. 그리고 혼자 여행 가면 진짜 한 달을 가더라도 안 챙길 컵라면을 챙겨야 된다든지, 뭐 음. 그런 볶음 고추장 튜브를 막 사놓는다든지, 음. 뭐 캔으로 된 김치를 알아본다든지, 음. 이런 것들도 아마 가족여행, 효도여행에서만 좀 특징적으로 고민하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다들 그러는 거군요. 저는 저희 엄마만 그런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저희 엄마는 이번에 컵라면뿐만 아니라 컵라면이랑 같이 드신다고 단무지를 챙겨 오시더라고요. 아니 와, 그래서 아빠가 진짜 깔깔 웃으면서 "아니 세상에 일본 오면서 닭광 챙겨 오는 사람 처음 봤다."고. "편의점에 널린 게 단무지인데 닭광 챙겨 오는 사람 처음 봤다."고 막 이러면서 엄청 깔깔 어, 웃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게요. 또 음. 일본은 그 라면의 원조잖아요, 일본이. 맞아요. 그것도 신선한. 어. 어 또 뭐 저희가 지금 안 좋은 얘기만 했는데 안 좋은 얘기 많이 했는데 장점을 얘기하자면 저는 여행 메이트로서 가족이 좀 가족이랑 확실히 편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랑 음, 가면 뭐 예를 들어서 예산이라든지 먹는 거라든지 아무래도 좀 더 배려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뭐 음, 어차피 가족이니까 원래 뭐 취향이나 성향이나 이런 걸 원래 잘 알기도 하고 제 맘대로 하기로 하고 막 이런 게 좀 편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운전 같은 경우도 아빠가 웬만큼 해 주시는데 만약에 막 친구였어. 그러면은 '내가 반은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실제로 하지 않더라도 마음에 계속 남아 있고 막 전전긍긍 막 이렇게 할 것 음, 같은데
근데 아빠가 하면 아빠가 하는가 보다 하고 아빠가 음, 100% 해도 뭐 그냥 저는 맘 편히 있을 수 있거든요. 약간 그런 음, 점이 장점인 것 같고 예상 같은 경우도 친구랑 다닐 때는 뭔가 이렇게 칼같이 딱 나눠야 마음이 좀 편하더라고요. 뭐 '내가 혹시라도 좀 덜 음, 내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좀 들 때가 있는데 근데 가족이랑 다니면 뭐 내가 좀 없으면 부모님이 더 내도 되고 내가 좀 돈이 좀 이번에 좀 있네 그럼 내가 좀 더 내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렇게 이렇게 '타인이어서 신경 쓰는 걸 좀 덜 써도 된다.'라고 하는 점은 음, 확실히 장점인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장단점이 좀 확실히 다르죠. 가족 여행으로 가서 쇼핑을 하면 약간 뭐, 아, 살까 말까? 이럴 때 그냥 엄마가 사줄 테니까 사라. 뭐 이렇게 하시는 맞아요, 경우도 맞아요. 있고, 또 음. 먹을까 말까? 일 때도 음. 그런 경우도 있고. 음. 특히 또 혼자 여행과 비교했을 때는 그냥 사람이 많다라는 거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맞아요, 맞아요. 여러 음식 다양하게 좀 먹어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맞아요. 네,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행을 제가 주로 준비하고 책임지는 알아보는 뭐 이런 역할을 제가 가족 안에서 맡고 있는데, 음. 이런 가족여행 간다라고 하면 저랑 비슷한 포지션에, 그 가족 안에서 저랑 비슷한 포지션에 위치한 사람들은 되게 음. 비슷한 포인트를 많이 경험하시는 것 같아요. 음. 그냥 뭐 같이 가는 건 좋은데, 음. 그리고 뭐 혼자 가기 조금 애매한 여행지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가족들이랑 가면 되게 편하고, 음. 뭐 예를 들면 풀빌라를 가고 싶은데 혼자 음음. 풀빌라를 가는 건 좀 음. 부담스럽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랑 간다. 뭐 이런 음. 거는 좋겠다, 괜찮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반대로 나는 열심히 알아보고, 그것도 나도 뭐 노는 사람도 아니고, 음. 틈틈이 알아보는데, 알아보지도 않으면서 막 불평할 때, 그럴 때 약간 다 같이 막 공감하고 분노하는 그 분노 맞아요. 버튼을 같이 눌리는 맞아요. 그런 상황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친한 팀 동료가 설 연휴 때 가족 여행을 간다고 해가지고, 뭐 그러면 어떤 포지션이냐, 가족 음. 안에서 그냥 누가 음. 뭐 언니나 동생이 준비하면 따라가는 포지션이냐 이랬더니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냥 여행 다 음. 알아봐야 되고. 음. 그리고 보통 언어도 그분이 이제 중국어를 하셔가지고 음. 중국으로 여행을 가는데, 아, 그럼 힘드시겠다 막 이랬더니 엄청 갑자기 폭풍 공감을 해주시면서, 그냥 나는 안 궁금한데, 그리고 나는 요청 안 하고 싶은데 어. 자꾸 이제 막 나한테 이것 좀 물어봐, 이것 좀 받아와, 막 이런 거. 어. "이런 것 너무 좀 물어봐." "싫어. 엄마가 해." 막 이런 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되게 공통적인 포인트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막 그래서 결국 이야기하다가 막 끝에는, 아, 진짜 패키지가 속 편한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를 하기도 됐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제가 진짜 여행하면서 패키지 여행을 갈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진짜 안 갈 것 같은데, 음. 이런 가족여행과 효도여행,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어렵고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음. 가족여행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패키지로 가는 것도? 맞아요, 이런 맞아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이게, 뭐, 하나님도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같이 좀 추억을 쌓으려고 여행을 떠나는 건데, 음. 이게 한 사람한테는 더 막 고생스러운 기억이거나, 막 노동처럼 느껴지거나 이러면, 나중에 점점 더 여행을 같이 하기가 힘들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패키지 여행이라는 수단도 있을 것 같고, 또는 저희 같은 포지션이 아니라 이제 그냥 같이 가는, 형제 자매로 같이 가는 포지션에 있는 분들이라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다들 분노 포인트가 아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효도의 10계명 선서 막 이런 게 음, 생겨나는 건가 봅니다. 음, 다음에 그 여행 가실 때는 시작하기 전에 꼭 그 선서 다들 외치고 가는 걸로 하죠. 저도 찾아서 공유해야겠어요. 이번 달에 아무래도 안 그래도 가족여행을 가야 하는데, 진짜 맞아요. 이번에도 효도여행인데, 예. 꼭 미리 출발 전에 보내고, 비행기 출발 전에 또 보내고, 영상으로 선서하는 꼭 남겨 두시고요, 몇 심정을. 번 리마인드를 해야겠습니다. 맞아요. 막
내가 나 혼자 열심히 노력해서 준비한 건데 막 불평하고 이러면 진짜 속상하죠. 불만이면 음, 같이 하든가 막. 음, 그래서 저 이번 여행에서도 몇 번 파직했어요. 그리고 몇 번 실제로 짜증 내기도 했어요. 근데 저는 음, 이런 점도 뭔가 가족 여행의 좋은 점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친구나 이런 주변 사람들한테 그냥 화가 나도 이렇게 바로 표현하진 않고 좀 참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음, 가족은 바로 그러지 마.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장점일까요? 음. 짜증 그게 나면 짜증 가족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친구나 동료랑 여행을 갔는데 되게 안 음. 맞거나 음. 뭐 이런 사사건건 준비는 내가 했는데 돕지 않고 만약에 계속 투덜거리는 음. 사람이다라고 하면 다음에 여행 안 가면 되잖아요, 그냥. 맞아요, 맞아요. 그냥 뭐 진짜 극단적으로는 안 보면 되고 맞아, 맞아요. 근데 뭐 그 정도는 아니야. 여행만 안 맞아. 이러면 여행 같이 안 음. 가면 되는 건데 가족은 사실 그렇게 끊어낼 수 있는 관계는 아니고 음.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솔직하게 음. 털어놓고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거 티 내고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되는 부분도 있어서 저는 사실 친동생과 막 음. 소리를 내면서 싸운 기억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도. 근데 어렸을 때도 네, 어. 유일하게 진짜 소리 내면서 막 큰 소리 내면서 싸우고 부딪히는 게 음. 가족 여행 가면 꼭 한 번씩 부딪히거든요. 아. 싸우죠. 왜 막 어. 한 시간은 좀 긴 것 같고 한 30분 이상 말 안 할 때도 있고 투덜댈 때도 있고. 음. 음. 근데 어쨌든 그 여행 안에서 풀린다라는 것도 가족이니까 또 가능한 일인 것 같기도 해요. 진짜 너무 부끄러워서 말하기가 음. 그렇지만 예전에 한번 그 괌에 가서 음. 뭐 이유는 사실 기억이 안 나는데 사소한 걸로 아무튼 짜증이 나 가지고 음. 싸운 적이 있는데 음. 막 이제 막 큰 소리 내고 이제 엄마가 좀 말리다가 결국 포기하셨고 되게 냉랭한 분위기가 됐었어요. 예. 근데 그러다가 한 30분도 안 돼서 "야 슬라이드 타러 갈래?" 막 이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뭐 "미안해." 이런 거 없이 자연스럽게 어. 그냥 풀리고 어. 그런 그래서 게 뭐 '가족이니까 또 가능한 거 아닌가.'라는 맞 생각도 듭니다. 맞아요. 음. 굉장히 귀여운 에피소드네요. 저희는 남매인데 나이 차이가 그래도 꽤 나는 남매인데 저희는 음. 극단전으로 어렸을 때부터 싸웠기 때문에 저희는 싸우지 않는 날이 없을 없 엄 싸우지 않는 날이 더 적습니다. 요새 남편 맨날 싸웁니다. 안 돼요.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저희는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어. 맞아요. 이게 웃긴 에피소드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없고. 자 음. 그렇다면 최대한 긍정적인 면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효도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음. 저는 아까 새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웬만하면 패키지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패키지로도 요새 진짜 너무 잘 나와 있어 가지고 충분히 추억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 한 명의 노동이 되지 않기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음. 정해진 대로 다니면 되니까 가족 모두가 추억 만드는 거에 집중할 수 있고 혹시나 코스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서로를 탓하지 않고 약간 공공의 적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더 음. 끈끈해지려나? 원래 공공의 적이 생기면은 음. 우리들끼리는 끈끈해지는 건데 음. 웬만하면 패키지로 가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하나님 혹시 패키지로 가족 여행 가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음. 저도 이게 매번 고민하거든요. 음. 갑자기 고민 상담이 됐는데 매번 가족 여행을 앞두면 '아 이번에는 그냥 패키지 갈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음. 결국은 안 가게 되더라고요. 이유는요? 뭐 그 정해진 걸 따라가는 게 너무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음. 이게 효도도 중요하지만 여행이기도 해야 하는데 음. 이제 패키지 여행은 보통 그 정해져 있는 루트를 그쵸. 그대로 따라가야 되다 보니 음. 그런 것들이 쪼끔 아쉽기도 하고 또 저희 가족 중에는
같이 이제 효도여행을 위해서 같이 떠나는 가족 중에는 또 그 숙소에서 편하게 좀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하는 경우도 있는데 패키지 여행이 음. 뭐 그런 스타일에 맞아요. 따라서도 선택하면 되긴 하겠지만 보통 일정이 좀 빡빡하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고민하게 되는 것 같고 또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다녀야 된다. 막 이런 것도 조금 음. 애매해서 그래서 약간 그 반 정도에 걸친 그 일일 투어 같은 거? 그런 거는 저는 이용해 본 적 있는데 그런 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일일 투어 리드해 주시는 분들이 워낙 전문가들이다 보니까 음. 뭔가 이제 가족이 냉랭해질 것 같은 포인트를 되게 잘 풀어주시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해주시는구나. 뭔가 이렇게 농담도 잘 건네시고 하니까 오. 조금 그리고 또 남 앞에서는 막 진짜 그 가족의 맨 얼굴을 서로 보이면서 그러진 않잖아요, 보통. 맞아.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런 방법도 좀 괜찮겠다라는 음. 생각은 해봅니다. 음. 음. 이게 결국 혼자 여행 준비를 한다는 게 그냥 내가 힘들어서 문제라기보다는 그렇게 한 사람이 되게 많은 걸 신경 쓰면서 준비하면 여행하는 내내 좀 예민해지게 되잖아요, 그 준비한 사람이. 음. 그게 사실 자꾸 다툴 일이 생기는 이유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뭐 다 같이 즐겁자고 떠난 여행인데 감정이 안 상하고 오는 게 가장 즐겁게만 보내고 오는 게 가장 좋다 보니 그런 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음. 음. 여행을 즐겁게 긍정적으로 효도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저는 최대한 그래도 내가 익숙할 만한 곳? 일단 기본적으로는 좀 언어가 나한테 편한 곳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뭐 그게 꼭 나일 필요는 없는데 가족 중 누군가는 좀 그 지역의 언어를 편하게 할 수 있을 때 좀 가족이 그래도 같이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도 듭니다. 저는 한 번 가본 곳을 가는 것도 뭐 앞서서는 그게 싫어서 다른 데로 유도했다라고 했지만 한 번 가본 곳을 같이 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단 그럴 때는 '가족이랑 같이 오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곳일 때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가본 곳 또 가는 거라서 지겹다.'라고 하면 그냥 그런 마음이라면 사실 다른 데를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여기는 가족들이랑 같이 와 보고 싶다. 부모님 모시고 한번 와 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곳이라면 같이 가서 '아 여기가 이래서 좋았고 뭐 그때는 나 혼자여서 여기 못 왔는데 가족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또 올 수 있네.' 같은 비교를 좀 해 보는 것도 또 가족에 대한 부끄럽지만 애정이 좀 샘솟을 수 있는 비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음. 맞아요. 선생님 말씀에 완전 100% 동의합니다. 확실히 좀 의사소통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 해프닝이 좀 줄잖아요. 이게 음. 혼자라든지 아니면 친구랑 다니면 해프닝도 약간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데 음. 부모님들께서는 또 그런 상황이 되게 더 낯설어 하시고 더 음. 당황해 하시고 막 체력도 덜하시니까 뭐 예를 들어 길을 잘못 들었어. 그러면은 저는 혼자라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는데 부모님 돌아가는 게 좀 체력이 안 되실 수도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최대한 그 무난하게 해프닝이 일어나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 그러려면 언어가 편해야 되는 게 가장 1 순위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음. 아무리 저처럼 P이신 분들도 효도 여행할 때는 혹은 누구를 인솔하는 여행을 할 때는 꼭꼭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 가셔야 행복한 여행을 지내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와 셋이 생각하는 효도 여행에 대해서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는 조금 까탈스럽지만 그래도 마음 편한 여행 메이트와의 여행이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뭐 부모님이니까 물론 취향을 맞추기가 되게 어렵고 선서를 시켜야 될 만큼 부정적인 의견을 내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가족이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다녀올 수 있는 여행 메이트라고 생각하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음, 맞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 편한 여행 메이트와의 여행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또 비슷하지만 반대로 음. 마음은 조금 불편할 수 있어도 몸이 음. 진짜 편한 음. 여행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음. 신경 쓸 게 정말 없잖아요, 가족이니까. 맞아요. 진짜 편하게 지낼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특징인 것 같고, 또 이거는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해 본 거였는데, 편한 여행이고, 가족, 음. 그 효도 여행이라는 건 편한 여행이고, 여행이 끝나더라도 마냥 아쉽지 않은 여행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되게 묘하잖아요. 사실 대부분의 여행은 저희가 마지막 날 너무 아쉽고 막 맞아요. 다시 여행 시작으로 돌아가고 싶고 이런데, 맞아요. 효도 여행 같은 경우는 그냥 아 재밌었다 이렇게 끝나는 경우도 약간 좀 많은 것 안심하는 게 같아요. 있죠. 네, 약간 어. 시원섭섭한 맞아요, 느낌이라서 맞아요. 그럼 묘한 여행이 그래도 또 긍정적인 부분 아닌가. 일상으로 되게 힘내서 돌아갈 수 있는. 아 열심히 지금 포장하고 네, 있으니까 포장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 진짜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저 되게 2월에 효도 여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음. 채님은 진짜 가족여행 많이 가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가족여행을 싫어하는 사람이면 '저렇게 많이 갈 수가 없어.'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이 다니는 사람이에요. 아,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효도 여행이 주제였던 오늘의 디저트 소개해 주세요. 아 저는 오늘 진짜 디저트가 진짜 역대급으로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의외로 효도 음. 관광을 다룬 콘텐츠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음. 뭐 제가 관심이 없는 걸 수도 있어요. 음. 막 꽃보다 할배 막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기도 했었는데 뭔가 음. 그런 것보다는 그런 거는 뭐 마냥 즐겁게 보진 않았던 기억이 있어 가지고 맞아요. 저 이서진 씨 너무 불편하겠다 막 맞아요. 이러면서 맞아요. 봐서 거기에 자꾸 이입돼 되는 그런 게 있었어 가지고 어. '뭔가 좀 재밌는 게 없을까.'라고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제가 왜 처음에 그 효도 관광을 위한 그 선서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걸 제가 음. 어떻게 알게 됐냐면 요새 쇼츠에서 그게 되게 유행했더라고요. 박미선 님께서 코미디언 박미선 님께서 음. 유튜브 채널에서 여행 어디 가시는데 선서 이거를 외치고 가시는 걸 그걸 제가 봤거든요. 너무 재밌어 가지고 아.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 부모님 10 계명을 외치고 가셨었거든요. 그게 음. 유튜브 채널에서 하시는 여행 갈 때 외치고 가신 거여 가지고 유튜브를 몇 개 봤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막 여기저기 여행하시면서 즐기시는 모습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디저트로는 제가 그 여행 10 계명 선서를 알게 된 유튜브 채널 미선 임파서블을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음. 코미디언 박미선 님의 채널인데요. 여행 콘텐츠를 저는 주로 봤고 뭘 드시는 콘텐츠도 많고 뭐 여러 개 놓으시고 리뷰하시는 콘텐츠도 되게 많아요. 음. 저는 이 채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기 전에 막 빵 여러 개 드시고 그거 놓고 빵 여러 개 놓고 그거 하나씩 드셔 가면서 이렇게 리뷰하시는 걸 봤는데 되게 말씀도 재밌게 하시고 재밌더라고요. 음. 여행 콘텐츠 중에서는 막 그 나라 편의점 리뷰 막 이런 것도 하시는데 되게 음. 재밌었어요. 그 박미선 님 뭔가 부부 관계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특유의 그 개방적이라고 해야 되나 뭐 시니컬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시선이 되게 유머러스하고 유쾌하고 웃기더라고요. 음. 그래서 계속 보게 되는 매력이 있었고 구독자도 꽤 되고 조회수도 꽤 나오는 채널이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되게 신기했어요. 음. 박미선 님의 그 쿨함이 저는 좋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 쿨함 그 단어가 정말 딱인 것 같아요. 음. 음. 저희가 예전에 나이 드는 거 이야기하면서도 다룬 적이 있는데 그 나이가 들면서 경험이 되게 많아지다 보니까 생기는 여유 같은 게 박미선 님이나 그런 그 또래에 계시는 분들을 보면 되게 많이 느껴지는 게 그 허세가 아니라 진짜 맞아요. 갖고 있는 마음의 여유가 막 그냥
흘러 넘치는 것 같아요. 태도에서.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젊은 사람들이 주로 나오는 유튜브 여행 콘텐츠도 주로 젊은 사람들의 콘텐츠를 봤었는데 이렇게 중년의 여성이 나오는 그것도 막 그런 매력적인 중년이 여행을 즐기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재밌었어요. 막 '엄마가 혹시 친구들이랑 여행 가면 저런 모습이려나?' 싶기도 하고 약간 '어 우리 엄마도 이런 거 좋아하겠구나.' 싶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즐기는 모습을 보는 것과 또 다른 즐거움이 있어서 한 번쯤 특히 그 효도 여행을 즐기시는 분들은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오늘 디저트로 한번 추천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 유튜브 채널은 본 적이 없지만 예전에 그 박미선 님이랑 그 또래의 코미디언 분들이 함께 여행 떠나는 예능 프로가 있었거든요. 근데 되게 색다르고 재밌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캐스팅만 불러드려도 아마 컨셉이 보이실 것 같아요. 지석진님, 김용만, 김수용, 이경실, 박미선, 조혜련님 이렇게 나왔어요. 그 약간 테마로 막 기사에는 뭐 유재석의 형 누나들 막 이런 느낌으로 그 여행의 맛이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이게 되게 그 중년 특유의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순한 맛 예능인 것 같으면서도 이 소위 그 센 언니들 느낌의 마라맛도 되게 많아가지고 그리고 그 다들 막 그걸 보면서 이야기했던 게 아 정말 나이가 들면서 그 호르몬의 그 지배적인 호르몬이 바뀌는구나. 그 조동아리라고 하죠. 이 남자 세 분, 남성 세 분은 되게 유약해 보이고 여성 세 분은 굉장히 강하고 막 이래가지고 되게 재밌었고 이게 여행을 여러 군데를 가셨었는데 진짜 아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엄마 또래에도 진짜 저런 거 소녀처럼 좋아하시는구나, 되게 재밌어하는구나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발견하게 돼서 재밌었습니다. 요것도 그 하나님이 소개해주신 유튜브 채널에 약간 디저트 옆에 붙은 사이드 느낌으로 추천해보고 싶어요. 정말 그 출연진들 이름만 들어도 '아 순한 맛이면서도 마라 맛이다.'라고 하는 게 딱 떠오르는 그런 캐스팅인 것 같아요. 의외로 이렇게 중년 여행의 콘텐츠도 꽤 되네요. 오늘은 약간 디저트에 사이드까지 약간 어려운 디저트 고르기였지만 그래도 샌님 덕분에 풍성한 디저트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효도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10계명까지 외치면서도 많이들 가는 만큼 강렬하게 가족의 추억을 만들어 주고 또 가족의 다른 면을 발견하기도 하는 만큼 저는 꼭 추천해 드리고 싶은 가족 행사입니다. 약간 근데 한 사람만이 준비하면 너무 그 사람이 부담되고 어려우니까 준비할 때 같이 아이디어라도 내면서 도와주는 과정도 같이 좀 즐겨 보시고 정해진 코스도 최대한 즐길 수 있게 다 같이 여행 선서도 꼭 외쳐 보시면서 즐겁게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곧 한국인에게 주어진 두 번째 새해 설날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만큼 올해는 즐겁게 가족 여행, 효도 여행 다녀오시는 계획 한번 세워 보시는 한 주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식사도 건강하고 맛있으셨나요? 다음 주 일요일 저녁도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매일이 기대되는 삶의 레시피 토크토랑 하나 둘 셋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네,